네, 안녕하세요. 지금 동력학 11.1하고 11.2장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몇 개 풀려고 하고요. 이게 뭐 그대로 숙제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구태여 이걸 보지 않아도 숙제로 푸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 숙제 하시는데 조금 뭐가 어렵다, 뭐가 막힌다는 분들은 좀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11장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게 운동을 가속도와 속도와 속도와 위치였죠. 이것끼리 서로 미분, 적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것들 배웠었죠. dx가 아니지 dt분의 dx는 v다. 그 다음에 dt 제곱 스퀘어 d 제곱 스퀘어 x는 a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우선 11.1번 문제를 보시면은 뭐 이제 처음에 이것저것 말이 써져 있기는 한데, 영어책으로 사신 분들은 이제 뭐 영어로 나온 거를 우선 거기 문제에서 설명하는 거를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이제 한글 책 쓰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 풀기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퀴즈나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간다라는 거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가속도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식을 하나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시간일 때 x와 v가 각각 얼마인지가 문제에 써져 있죠. 네, 그래서 그걸 결국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x와 v를 각각 t의 함수로 표현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라는 게 dt분의 dv니까 얘를 뭐 부정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t 0일 때 t 6일 때 각각 우리가 x와 v를 알고 있으니까 걔를 구하면은 여기 알파도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게 알파, C1, C2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그냥 미분 적분 가지고 푸는 그런 어떤 운동학 문제였고요. 키네마틱스 문제였고, 11.13 문제는 조금 그림도 복잡하고 뭐 말도 이것저것 써져 있긴 한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a라는 점의 운동값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a의 가속도는 이거라고 써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k는 뭐 3라디안/세크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정해져 있죠. t가 0일 때 x가 0이다. 그 다음에 t가 0일 때 v가 0.6이다 라고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t가 0.5일 때 뭐 운동과 위치와 속도값을 구하라고 한 건데, 이제 지금 문제 자체는 그래서 A 점에 대한 문제예요. 순전히 A에 대한 문제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해석할 필요가 없죠. 네, 문제에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스카치 요크라고 해가지고 문제에서 잠깐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BC라는 이 봉이 위아래가 아니에요. 회전을 하잖아요. B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C라는 점은 이 T자 모양으로 생긴 물체에서 이 위아래로 홈이 파져 있어서 그 BC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걔를 따라서 이게 앞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여기 앞에 뭔가 있어서 이 밸브가 뭐 최선 밸브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T자 모형이랑 앞에 있는 애랑 다 한 덩어리니까 얘가 운동하는 거는 점 A가 운동하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점 A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요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었는데 직선 운동 바뀐 값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t는 시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k는 우리가 뭐 각속도라고도 써져 있는데 이제 주기가 어느 정도 된다를 표현을 한 거겠죠. 하여튼 그래서 얘를 그냥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해줬어요. 네,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가 0일 때 값들 t가 0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x랑 v가 구해지는 거고 그 식을 다시 t 0.5에 대해서 넣으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운동학에서는 뭐 그 그림 자체 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뭐 일부러 어렵게 내겠다면 B가 회전하는 속도가 얼마일 때 뭐 C의 운동을 구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C가 아니면 A의 운동을 구해라.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구태여 어렵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17번 문제인데 11.17은 이제 그림을 제가 안 그려놨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봤을지 모르는 스프링 문제예요. 스프링 거리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스프링이 원래 있던 거리에서 얼마만큼 압축이 되거나 원래 여기 있다고 쳐요. 스프링이. 근데 이만큼 압축이 됐어요. x만큼. 압축이 됐으면은 f는 kx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요. 나중에 kx라고 해야 되냐?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탄성 관련해서 이미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스프링이 있을 때 뭐 오실레이션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오실레이션이라는 거에 이게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인데 그냥 부웅 하고 떨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고 스프링이 있잖아요. 물체랑 또 왜 이래? 네. 스프링이 있을 때 어떤 물체를 여러분들이 스프링에서 꾹 눌렀다가 탁 손을 놓으면 얘가 띠용띠용 하고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뭐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냐면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x가 t에 대한 함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x는 t에 대한 함수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얘를 그냥 우리가 풀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비행기가 오래가네. 포지션과 벨로시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는 이렇게 줬는데 x하고 v를 물어본 거예요. 언제? 0.2초일 때. 그러면은 제가 수업 때 가속도하고 위치만 나와 있을 때 이제 적분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가속도라는 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x 대신에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적분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0.25 빼기 x를 x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x 프라임하고 x끼리 미분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로. 걔를 여기 그대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분하기 좀 쉬운 형태의 함수가 나왔죠.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식을 우리가 x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요. x 프라임. 근데 여러분들이 두 번 미분했을 때 원래 함수에서 마이너스를 붙고 나오는 함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코사인하고 사인밖에 없죠. 미분했을 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같다. 그럼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원래 0.25 빼기 x 프라임 x가 0.25 빼기 x가 x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아마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t가 0일 때 운동이 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t가 0일 때 v가 0이래요. 그러면 걔를 만족해주는 함수는 x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서 v를 구하고, t가 0일 때 v가 0이어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함수는 코사인은 안 되겠죠.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사인 함수다. 그러면은 v가 사인 함수니까 x는 코사인 함수여야 된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트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운동을 잘 표현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냥 t에 0.2 넣으면은 v랑 x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1.1에서는 뭐 이것저것 문제들을 하긴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미분 적분 문제예요. 어떤 운동이 가속도로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미분을 하거나 적절히 적분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식을 x나 v에 대해서 구하는 게 이 장에서 11.1장에서 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2장인데 이제 11.2장 연습 문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상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운동이라는 게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른 움직이는 물체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식은 이렇게 해서 이거 뜻이 뭐였어요? A가 본 B의 운동,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문제 11.40을 한번 봅시다. 11.40 이런 문제였나? 일부러 배가 나오는 문제를 골랐거든요. 11.40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배가 있을 때 이 배랑 앞에 가는 배랑 서로 50m가 떨어져 있대요. 50m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속도가 180km/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터/s로 환산하면 50m/s예요. 둘 다 그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0일 때 둘 다 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속도인 50m/s 더하기 v는 AT라고 되겠죠. 다만 뭐 얘의 A 가속도는 뒤에 있는 배를 B라고 했네요. 책에서 AB라고 쓰고 얘는 AA라고 쓰죠. 그래서 보트 B의 가속도는 이렇게 쓸 거고, 보트 A의 가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그대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문제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8초일 때 B가 A를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 관점에서 보자면은 8초 동안 B가 50m를 간 거예요. A가 봤을 때 B라는 배는 나보다 뒤에 50m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얘가 8초가 지나니까 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B는 결국엔 뭐냐? 얘 빼기 얘의 속도로 꾸준하게 와가지고 50m를 8초 동안 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때의 VA는 225km/s 25? 225km/s다라고 했으니 그걸 미터/s로 환산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8초 동안에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을 해서 50에서 62.5가 됐으니까 얘는 1초 동안에 1.56m/s만큼 가속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얘는 8초 동안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8초 동안에 이제 서로 만났잖아요. 8초 뒤에 위치죠. 서로 상대 위치가 0이 됐으니까 우리가 상대 위치가 0이라고 하면은 상대 위치는 xb 빼기 xa, 여기 식에서 그렇게 되고, 이건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50은 처음에 b가 a보다 50m 뒤에 있었기 때문에 써준 거예요. 나머지 식은 뭐
VA, VB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 거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서로 식끼리 빼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A, B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속도라는 게 상대 속도, 상대 위치 그런 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대 위치가 B가 뒤로 50m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둘이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만은 둘의 가속도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좀 더 열심히 치고 와가지고 8초 때 딱 만났다.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상대 위치가 0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49는 그냥 일부러 이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문제 같은데 도르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 도르래 상당히 속력학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어떤 도르래가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얘를 통해서 감겨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줄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줄을 당기는 힘. 장력은 일정해요. 근데 줄이 한번 접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일정한 장력이 이 방향으로도 가해지고 이 방향으로도 가해지겠죠. T라고 합시다. 똑같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도르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2T만큼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은 2T만큼 힘이 가해져요. 아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르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도르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물체를 걸죠. 그랬을 때 위로 여러분들이 T만큼 당기면은 반대쪽 끈도 T만큼의 힘으로 올라가요. 네, 그냥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T만큼 당기니까 사실 도르래를 고정한 데에는 그러면 힘이 2T만큼 걸리나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거는 운직 도르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얘는 고정. 운직 도르래의 경우에는 얘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도르래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을 당기는 건 똑같은데 줄을 당겼을 때 얘가 2T만큼 힘이 걸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이런 이제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아래로 두 개가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당기는 힘이 뭐 이제 4분의 1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4분의 1인가? 2분의 1이겠죠. 위로 4번 접히고 아래로 당기는 게 2개니까. 하여튼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운동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생각하지 마시고 줄이 그냥 당겨지는 것만 생각을 하게요. 그러면 줄이 짧아졌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A 프라임만큼 위로 쭉 줄을 당기니까 그만큼 B가 딸려 올라가긴 할 텐데 그 올라가는 거리가 A 프라임이 올라가는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얘는 4분의 1밖에 안 올라가겠죠. 줄이 4번 접혔으니까 이 줄을 당기는 거에 4분의 1만큼만 올라갈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줄을 X만큼 당겼을 때 시간이 들어갔을 때는 속도도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요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당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서 당겨봐야 결국엔 위로 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A를. 그러니까 A를 옮겼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줄이 짧아졌다고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줄을 이렇게 잡아 당겼으니까 남은 줄 길이가 짧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5m/s니까 걔 4분의 1만큼 올라가겠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B가 본 A의 운동은 A가 본 B의 운동이죠. 여기서 본 B의 운동은 줄은 일로 빠져나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운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빼주면 되죠. VB에서 VA를 우리가 빼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문제가 지금 막 되게 거창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운동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르래를 갖다 놔도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동력학 실제 문제들로 들어가면은 도르래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겠죠. 그래도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도르래가 줄이 움직이는 거리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줄이 4번 접혔으니까 실제 줄이 움직이는 거리의 4분의 1만큼만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11.58번 문제인데 얘도 비슷한 도르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도르래가 막 요상하게 걸려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막 걸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C로 물린 거죠. 그림이 개판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줄이 움직이는 거리에 뭐 3분의 1 운동 아니면은 4분의 1 여기가 줄이 3번이 접혔기 때문에 줄 3번 3분의 1 운동이겠죠. 얘는 줄이 4번이 접혔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움직이는 거에 4분의 1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YA라는 거는 Y 방향으로 물체 A가 움직인 거리는 줄이 당겨진 거리에 이제 3분의 1일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YB는 얘만 움직인 거 아니죠. A만 움직인 거 아니잖아요. B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A랑 B가 각각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하면은 물체 A랑 물체 B예요. 걔가 움직인 거리를 각각 더해주고 싶은데 줄이 접혀있기 때문에 A가 움직인 거리에 줄은 3배는 움직였을 거고 B가 움직인 거리에 4배는 움직였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더해주면 전체 줄 길이니까 걔는 일정하다 라고 했고 시간에 대해 미분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y가 움직이는 속도는 v가 될 텐데 줄 길이는 시간에 따라 안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시간에 따라 안 변하죠. 어차피 줄 길이는 그대로잖아요. 다만 물체 A하고 물체 B의 가속도는 변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 얘기를 했나요? t가 0일 때 뭐 a가 속도는 위쪽으로 움직이고 가속도는 일정하고 뭐 속도가 얼마고 등등 써져 있죠. 초기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로 풀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A의 가속도는 얼마냐 물어봤는데 가속도 찾을 수도 있고 B의 속도도 뭐 찾을 수 있고 등등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블록 C가 T0일 때 속도 어디 제가 풀어놨나요? 네 여기 있네요. 블록 C가 T0일 때의 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A와 C의 가속도 C의 가속도는 여기 있고 이게 A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방향까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초 뒤에 블록 A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냥 A의 운동식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초 넣으면 되죠. YA잖아요. X라고 안 쓰는 이유가 X는 이 방향이고요. Y는 수직 방향인데 물체 A는 수직으로밖에 안 움직이니까 YA라고 쓰는 거죠. 얘가 t에 대한 함수인데 t가 5일 때 얼마냐라고 물어본 게 문제 C번이에요. 얘는 B번이고 얘는 A번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감안해가지고 우선 물체 A, B, C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줄 길이는 일정한데 그 줄 길이를 가지고 A, B, C가 나눠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식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위치에 대한 식을 세웠는데 걔를 각각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도 식은 성립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V랑 가속도에 대해서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B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X방향 가속도를 A라고 했고요. Y방향 가속도를 그냥 B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11.2라고 11.2 진도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들을 풀어줬는데 이거 번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나갈 거고 번호 잠깐 조금 뭔가 바꿔서 퀴즈는 나가겠죠. 왜냐면은 퀴즈가 오픈북으로 하기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이미 다 알려줬는데 그대로 풀지는 않을 거고
숙제든 뭐든 조금 바꿔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퀴즈 문제는 당연히 영어로 나갈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